자, 봅시다. 삼각함수 일반각과 호도법이래요. 일반각과 호도법. 그래서 이제 각에 대한 정의를 할 겁니다. 이제 각에 대한 정의. 각을 정의할 건데 각은 어떻게 정의를 하냐? 이렇게 반직선 하나가 있어요. 이거 사실 각에 대한 정의는 중학교 때 1학년 때 해봤어. 너네 각의 정의는 그때 이름만 안 붙었지 중학교 1학년 때도 해봤어요. 각의 정의 어떻게 했었는지 기억나 혹시? 너무 오래전 일인가? 몇 년 전이야? 4년이냐? 자, 반직선 두 개가 있어요. 반직선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반직선 두 개가 있는데 요 반직선을 하나를 고정을 해두는 거야. 그리고 요 반직선이 움직였을 때 이렇게 반시계 방향 이렇게 돌 수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 반직선이 여기서 이렇게 돌아 이렇게 돌 수도 있고 이렇게 돌 수도 있고 그 움직였을 때 회전한 양을 우리는 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면은 일단 고정된 선이 반직선이 하나 필요하죠. 얘를 시초선이라고 배워요. 시초선. 그러니까 각의 시초가 되는 선이야. 반직선이야. 각의 시초가 되는 반직선이야. 그러면은 얘는 이제 움직인 애잖아요. 그쵸? 움직인 애. 동경입니다. 동경. 동경이라고 해요. 움직인 선. 됐죠? 그래서 우리는 요 시초선과 동경이 회전한 양을 우리는 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양수인각과 음수인각을 우리가 정할 건데 이제 중학교 때는 우리가 양수인각밖에 안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음수인각도 합니다. 그래서 양수와 음수는 우리가 수학에서 제일 많이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양수값, 음수값도 있지만 그 양수와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다른 걸로 했을 때는 또 뭘로 활용도 하지? 플러스 마이너스를 활용하는 게 뭐 플러스 3, 마이너스 3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활용하는 게 있었어요. 방향. 맞죠? 방향. 그래서 우리는 양수인 회전한 양을 반시계 방향을 양수로 기준을 잡는 거야. 반시계 방향을. 그러면 이거의 반대인 시계 방향은 뭐가 되는 거야? 음수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때는 플러스고 시계 방향으로 움직였을 경우에는 이때는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야. 이해됐죠? 이해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도는 방향을 기준으로 양수와 음수를 붙일 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서 요만큼 30도만큼 돌았을 때는 플러스 30 반대로 30도를 돌았을 때는 마이너스 30 그쵸? 그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양의 각과 음의 각입니다. 됐죠? 시계 방향이 플러스, 마이너스, 반시계가 플러스야. 됐죠? 이게 각의 첫 번째 정의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뭐가 나오냐? 일반각이라는 게 나와요. 일반각. 일반각은 뭐냐면 결국은 이 동경이라는 거는 잘 생각해봐. 여기서 출발을 한다며. 이렇게 시초선에서 출발을 한다며. 그래서 쭉 돌아. 그러면 돌다 보면 결국 한 번은 다시 시초선으로 돌아오죠. 맞지? 그러면 너네는 이 동경의 크기는 30도라고 했을 때 우리가 30도라고 했을 때 그냥 30도라고 하면 끝날까? 얘가 5바퀴 돌고 요만큼 왔을 수도 있는 거잖아. 맞죠? 얘가 몇 바퀴를 돌고 여기를 왔는지 우리가 알아 몰라? 몰라요. 나도 몰라. 그림만 보고는 몰라요. 맞지? 그러면 그거에 대한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이 한 바퀴가 몇 도죠? 360도. 그래서 360도에 곱하기 n을 하는 겁니다. 그 n이 뭐야? 회전한 수겠죠. 됐어요? 그리고 요만큼 동경의 크기만큼 이제 플러스 알파를 해줍니다. 됐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눈에 보이는 그림에서 보이는 크기를 말하는 각이고요. 그쵸? 그쵸? 그리고 요때 요 n은 이 시초선이 회전한 횟수 마이너스 얘 자연수 아닙니다. 정수입니다. n은 정수입니다. 정수. 음수면 뭐겠어? 반대로 돌면 되죠. 마이너스 3이면 왜 반대로 3바퀴 돌면 되는 거야. 그리고 알파만큼 더해서 하나, 둘, 세 바퀴 돌고
알파만큼 올라가면 되는 거잖아. 플러스 알파니까. 그쵸? 이런 식으로 각을 표현하는 게 일반각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얘가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도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잖아.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니까 그 바퀴수를 모르니까 n으로 둬요. n으로 두고 이 각은 알파만큼 이동된 각이다. 몇 바퀴를 회전하고 n 바퀴를 회전하고 그러면 n 바퀴가 뭐 3이면 3바퀴인 거고 마이너스 4면 반대로 4바퀴인 거고 이런 식으로 말하면 되겠죠? 됐죠? 이게 일반각입니다. 일반각. 그래서 동경이 회전한 횟수를 말한다. 됐죠?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을 표현하는데 자 이제 이런 거야. 그래서 50도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각으로 표현하면 50도를 일반각으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된 거니까 이만큼 50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얘는 그냥 일반각으로 표현하면 360 곱하기 n에다가 플러스 50 이렇게 하면 돼요. 맞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거야. 마이너스 585 이제 이런 게 문제죠. 잘 봐. 그림으로 해석을 하시면 제일 좋긴 해요. 그림으로 해석하면은 기본은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자 마이너스니까 여기서 일단은 한 바퀴 반대로 돌죠. 360을 돌았어. 그럼 360을 일단은 반대로 돌았으니까 마이너스 360에다가 마이너스 285잖아. 맞죠? 그러면 마이너스 285니까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플러스 알파는 이 양의 값을 기준으로 잡아주는 게 좋아요. 잡아줘요. 그러면 이 알파를 양수인 기준으로 잡을 거야. 그러면 한 바퀴를 반대로 더 돌아. 이렇게. 됐어? 그러면 몇을 더해야 285가 돼? 몇 도? 75도요. 75? 됐어요? 그럼 얘는 360 곱하기 마이너스 2에 플러스 75도인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75도만큼 그려진 형태의 그림이 나와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285가 아닌데 근데? 이런 씨. 왜 말 안 해? 225냐? 네. 그럼 몇을 해야 돼? 135. 135야? 에라이 씨. 그러면 여기가 아니라 대충 135는 90보다 크니까 이 정도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을 표현해 주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일반각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그러면 여기만 계속 바뀌면 되는 거니까 일반각은 360 곱하기 n에 플러스 135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360에 그냥 바로 이렇게 쓰시면 돼요. 됐죠? 그러니까 요거는 핵심은 요 각을 찾아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회전한 횟수를 이런 식으로 바꿔서 만들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360에 몇을 더하는지 아니면은 마이너스 720에 몇을 더하는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 또 하나 해볼까요? 이런 거 플러스일 때는 어떻게 하냐? 1140은 플러스니까 360을 몇을 곱했을 때 제일 가까운 수인지 찾으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는 360에서 몇을 곱해야 제일 가까운 수냐? 3 곱하면 1080인가? 그쵸? 3 곱하면 1080이니까 몇을 더해야 돼? 60을 더하면 되겠죠? 맞죠? 그러면 일반각은 어떻게 표현해?
360 곱하기 n에다가 60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됐나요? 그랬을 때 1140은 두 바퀴를 돈 거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나면은 이제는 요거를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 볼 겁니다. 각을. 그래서 어떻게 둘 거냐면 시초선을 x축의 오른쪽을 x축 중에 오른쪽 부분을 둘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이게 x, y 이게 좌표 평면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시초선을 얘로 둡니다. 얘가 시초선이야. 시초선. 그러면 4분면의 각은 뭐냐면 우리 4분면 하면 다 알잖아. 여기 1, 2, 3, 4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쵸? 4분면은 다 알아요. 1, 2, 3, 4. 그러면 동경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는 그 각의 4분면을 얘기하겠다. 그래서 4분면은 여기에 동경이 있으면 1사분면, 여기에 동경이 있으면 2사분면의 각인 거야. 그러면 여기에 동경이 있으면 3, 4분면 각이고 여기에 동경이 있으면 4, 4분면 각이야. 그러면 자, 일반각으로 표현했을 때 360 플러스 곱하기 n 플러스 알파라고 했을 때 이 알파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알파의 범위. 자, 1사분면의 각일 때는 알파는 0도부터 90도 사이죠. 우리 x축과 y축은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분면 말 안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건 안 돼. 그러면 여기 있을 때는 2사분면은 90부터 180도까지겠죠? 그쵸? 각도를 써줘야지 이거. 그 다음 3, 4분면일 때는 180부터 270까지. 그리고 4, 4분면일 때는 270부터 300까지, 360까지.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각도의 범위를 표현해 줍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는 4분면의 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야 1사분면의 각이냐 몇 사분면의 각이냐라고 하면은 결국은 이 알파를 찾는 게 중요하죠. 알파를 찾아야 몇 사분면에 있는지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일반각 표현하는 거 아까 뭐였더라? 1140이었나? 1140은 360 곱하기 3에 플러스 60이었으니까 요 각도를 보면은 1사분면 각이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동경의 위치를 찾아줄 줄 아셔야 합니다. 됐나요? 뭐 간단하죠? 아직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거 없다. 그렇죠? 그럼 넘어가서 이제부터 중요한 게 나옵니다. 자, 호도법이라는 말이 나와요. 뭐냐면 이제 각을 새로운 단위로 쓰기를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썼던 거는 몇 도 해가지고 썼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60분법이라고 얘기해요. 60분법. 그러니까 60분을 기준으로 한 바퀴를 시계를 생각을 해서 나타낸 각도인 거고, 이제 우리가 하는 건 이제 호도법이라고 해서 새로운 단위인 라디안이라는 단위로 각도를 쓸 거야. 좋은 점, 귀찮은 기호가 사라집니다. 각도 하면 도 이거 써야 되죠 매번. 안 귀찮아? 넌 계속 써. 자, 라디안 단위는요 어떤 단위를 쓰지 않아요. 단위를 생각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센티미터 하면은 3cm 하면 센티미터라고 쓰잖아요. 근데 그 단위가 생략이 돼서 씁니다. 라디안 단위는. 됐어요? 자, 그럼 라디안 단위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냐? 일반적으로 60분법 하면은 각도기로 찾을 수 있죠. 각도기로. 그래서 각도기에 보면은 써져 있잖아. 얼만큼 요만큼
벌어진 거면은 1도, 뭐 좀 더 벌어지면 2도, 뭐 이런 식으로 각도가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각도기에. 근데 이제 라디안 단위로 나타내는 건 우리가 호드법이라고 말을 하고요. 언제가 기준이 잡히냐? 원이 있어. 원이 이렇게 있어. 그랬을 때 원에 반지름이 있을 거야. 맞죠? 맞죠? 그래서 내가 어딘가에다가 점 2개를 잡았어. 어딘가에 점 2개를 잡아서 이렇게 만들어 봤어. 근데 그 점을 어떻게 잡았냐면 요 호의 길이 중에 반지름과 같을 때가 있을 거야. 그쵸? 구하려면 구할 수 있겠죠? 그쵸? 물론 정확한 값을 구하기에는 힘들겠지만 왜냐면 3.14를 애초에 구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쵸? 정확하게 찾을 수는 없겠지만 자 얘가 R이 되는 값이 있긴 있을 거야. 맞죠? 이걸 정확히 찾으려면 사실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실을 이용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실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어가지고 나타낸 다음에 그 실의 길이를 가지고 찾는 것밖에 없어요. 됐죠? 됐죠? 그래서 구했다고 치면은 요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때 요 부채꼴에서 여기에 벌어진 크기 있죠. 크기. 이거를 우리가 1라디안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때. 그러니까 반지름과 호가 같을 때 이 각을 우리는 1라디안으로 약속을 해요. 이해되나요? 이해되나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호도법입니다. 그래서 이때 중심각의 크기를 1라디안이라고 하고 이제 각의 크기를 나타내는 방법, 이렇게 나타내는 방법을 호도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1라디안을 쓸 때는 이 라디안이라는 말은 생략하고 1만 쓸 거야 그냥.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이게 호도법이다. 뭐 그 밑에 참고 써 있는 거는 나도 잘 몰라요. 호도법의 단위인 라디안은 반지름과 각의 합성을 해요. 그 각이 앵글이잖아. 그쵸? 반지름이 US만 딱 떼서 라디 쓰고 앵글에 AM만 딱 써가지고 라디안이라고 쓴 거라는 합성을 하는데 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호도법은 라디안 단위로 이제 중심각의 크기를 새로 표시할 거고 이제 이게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우리가 배웠던 부채꼴의 넓이 같은 거 있었죠. 부채꼴의 넓이라든지 이런 식들이 조금 더 간단해집니다. 간단해져요. 그럼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각도를 정의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183페이지에 보시면 호도법과 60분법의 관계를 되게 주저리 말이 많잖아요. 자, 우리는 딱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 필요 없고 여기에 써 있는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파이는 180도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파이 라디안은 180도랑 같습니다. 너희가 알고 있는 파이 라디안은 말 그대로 그 파이야. 3.1415 이거 그 파이야. 그래서 3.14 땡땡땡땡 가는 무리수의 각 라디안은 180도랑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지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것 중에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중심각에 정비례한다죠. 맞아요? 자, 요거 봐봐. 이렇게 반지름 나타내요. 지름을 나타내요. 자, 1라디안일 때 R이 부채꼴의 호가 R이야. 맞죠? 그러면 여기가 몇 도야? 몇 도인지 모른다고 쳐? X야? X일 때 호의 길이를 구할 수 있죠.
여기 2파이 r의 반 나누는 거 아니야? 파이 r이네. 맞아? 그러면 x는 파이 아니야? 맞죠? 맞죠? 그래서 파이 라디안이야. 1 라디안.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방금 지름을 기준으로 잡았잖아요. 얘는 60분법으로 표현하면 몇 도야? 180도인 거죠? 네, 180도를 파이 라디안으로 바꿔서 쓸 겁니다. 이제 이해됐죠?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는 핵심은 이것만 정확히 기억하시면 돼요. 이것만. 증명은 이런 식으로 해주셔도 되고요. 됐죠? 그런데 매번 할 때마다 이런 비례식 찾고 이런 정신 나간 짓을 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짓을 하진 않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만 정확히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반각도 이제 쓸 거야. 일반각도 어떻게 쓰냐면 우리가 일반각을 호두법으로 나타냈을 때는 360 곱하기 n에 플러스 알파 도 이렇게 썼잖아요. 그쵸? 그쵸? 자, 360도는 라디안 단위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2파이겠죠? 네, 2파이 곱하기 n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2n파이 이렇게 써요. 2n파이. 그리고 플러스 이제 라디안의 각도의 기호로 많이 쓰는 게 이게 세타. 세타로 쓰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호두법으로 나타냈을 때 일반각 표현입니다. 호두법으로 나타냈을 때 일반각을 쓰는 방법.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는 거를 이제 앞으로 모든 각도는 이렇게 바꿀 거니까 이렇게 알고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너네 가끔 고등학교 1학년 때나 이런 모의고사 문제 같은 거 풀면은 90도라고 말해야 되는데 2분의 파이라고 나온 경우 있을 거야. 그게 2분의 파이가 90도잖아요. 그런 거 본 적 없나? 아, 요새는 그런 프린트 다 사라졌나? 왜냐면 모의고사 문제는 결국 너네가 사면역도 들어가 있고 막 이러잖아. 그래서 막 그런 거 다 집어넣다 보면은 각도 표현할 때 그렇게 밖에서 나오는 그런 문제도 좀 있거든. 그래서 애들이 가끔 갖고 와서 2분의 파이가 뭐냐고 물어보는 애들 많았었는데 그때는 그냥 90도라고 외우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90도라는 걸 이제 배우는 거죠. 그래서 너네가 이제 좀 익숙해져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야. 우리가 삼각함수를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몇 도야? 다 정해져 있죠. 0도, 45도, 30도, 60도, 90도, 그렇죠? 그래서 자주 쓰게 될 거야. 0 라디안은 0도입니다, 그냥. 6분의 파이 30도입니다. 4분의 파이 45도입니다. 3분의 파이 90도고요. 2분의 파이 90도입니다. 자주 쓰게 될 거야. 진짜 자주 쓰게 될 거야. 앞으로 그래서 사인 6분의 파이를 구하시고 이렇게 많이 주거든요. 문제. 그러면은 너네가 사인 30도 구하는 거랑 똑같아요. 혹시 사인 까먹으신 분 이따가 뒤에 아마 나오긴 할 거예요. 한번 다시 보면 돼. 그래서 또 선생님 나름 좀 쉽게 외우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사인 30도부터 60도까지, 90도까지. 그거 외우지 말고. 이제 그걸 안 쓸 거야. 그거는 중학교 때나. 왜냐면 중학교 때는 삼각함수를 모르기 때문에 삼각비로 쓰잖아요. 그래서 직각삼각형에서만 찾잖아. 고등학교 때는 삼각함수를 이제 알기 때문에 그렇게 찾지 않아요. 아, 밑에 나오네. 아, 밑에 내 표로 나오네. 0도부터 360도까지 다 나오죠? 그치? 네. 요거 좀 봐두세요. 너희가 앞으로 자주 써야 되는 애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 90도까지는 무조건 알아야 되고요. 그 이후의 애들은 뭐 나중에 찾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필수까지는 아니야. 그 이후에 나머지 120도부터는 필수는 아닌데 알아두면 좋다, 당연히.
알아두면 좋다. 일단은 그래서 오늘 핵심 다른 거 없어. 일단 이거 까먹지 마라 제발. 물론 까먹을 일도 없겠지만 까먹을 일도 없겠지만. 그러면 이런 거예요. 봐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드법을 다 바꿀 수 있어요. 15도 같은 경우. 15도 같은 경우. 12분의 파이. 어떻게 해서 찾을까? 을 나누면 되지 않나요? 그쵸. 됐어요? 180을 나누면 몇이야? 이거 몇으로 나오니? 12분의 1 나오니? 네. 그래서 여기서 180 나오면 12분의 1이고 거기에 파이만 딱 갖다 붙이면 돼. 그러면 코드법으로 바로 바꿀 수 있어. 이해됐죠? 물론 나중에는 사인 사인 15도 이런 것도 구할 수 있어요. 미적분 2에서. 미쳤지? 갑자기 정신 나가겠지? 미적분 2에 대한 생각이 슬슬 사라지긴 할 거야 이러면. 그렇다고 해서 미적분 2를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야? 필요하면 하는 거지. 그래서 사인 15도 이런 것도 구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거 45도 빼기 30도가 15도잖아요. 그래서 45도 빼기 30도 분리해가지고 나누면서 찾을 수 있어요. 뭐 그런 것도 한다. 물론 외울 게 좀 많을 뿐이다 미적분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드법으로 나타내준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180분의 파이를 곱해주면 된다. 됐죠? 그러면은 코드법을 60분법으로 어떻게 바꿀까? 6분의 7 파이. 파이를 180으로 바꾸세요. 그럼 끝이야. 그럼 파이 180 넣으면 약분되면 30이고 곱하면 212죠. 마이너스 210도야. 끝이야.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 이렇게 바꾸는 거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어차피 너네는 써야 될 게 이거 코드법이니까. 너네가 써야 될 건 코드법이니까. 자, 그러면서 뒤에 넘어가서 이제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찾아야 돼요. 근데 다 알잖아, 부채꼴이라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는 60분법이었고 이제 라디안으로 됐을 때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가 어떻게 되는지. 자, 호의 길이 요 길이를 L이라고 했을 때 여기를 60분법 세타. 도 없으면 다 코드법이야. 코드법으로 세타. 여기 R 단지름 R. 그랬을 때 넓이를 S. 그쵸? 자, 첫 번째 둘레 L은 R세타입니다. R세타. 두 번째 넓이는 R제곱 세타 2분의 1 요거까지. 됐죠? 일단은 결과부터 먼저. 그리고 또 다른 넓이 구하는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중학교 때 배웠던 거라 알고 있을 거예요. 뭐죠? 2분의 1 R L이죠? 왜 그러냐? R 세타가 L이잖아요. 기억 안 나? 처음 들어보는 표정인데? 중학교 때 이거 삼각형처럼 해가지고 이거 곱하기 2분의 1 한 게 부채꼴 넓이다 배워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워요. 이게 왜 그러냐면 R 세타가 결국 1이잖아요. 1이란다 뭐래니나 L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R 세타가 하나가 L로 바뀌고 R 하나 남은 거야. 그 2분의 1 그대로 있는 거고. 근데 중학교 때는 그냥 외웠을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외워. 이게 끝이었지.
뭐 둘레의 길이는 뭐 말 안 해도 되죠? 2R 더하고 L 더하면 되는 거죠. 그쵸? 둘레는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한번 수제로 맞는지 해볼까? 맞는지 해볼까? 여기가 30도야. 그리고 반지름이 3이야. 그럼 우리가 호의 길이 구할 때 어떻게 구해? 호의 길이 6파이에서 360분의 중심각 뭐야? 30도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써? 120분의 12분의 1인가요? 그러면 약분하니까 2분의 1 파이가요? 맞죠? 그러면 얘를 호두법으로 바꾸면은요 몇 라디안? 6분의 파이죠? 그럼 둘이 곱하면 어떻게 돼? 2분의 파이 아니야? 그럼 나오죠? 훨씬 더 간단하죠 계산하기? 그래서 새로운 호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이 나옵니다. 됐나요? 사실 이걸 우리 중학교 때 배웠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걸 찾는 게 더 나아. 왜냐면 L 대신 이거 집어 넣으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이렇게 찾는 게 더 낫긴 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시면 되니까 이거 꼭 외워라. 외워라. 그러면 뒤에 문제를 보시면 문제가 아니라 뒤에 보시면 호의 길이 뭐 둘레의 길이가 A로 일정한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일 때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냥 이런 거를 외우려고는 하지 마세요. 이런 거 외워서 푸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외우지 마. 수학 암기 아니잖아. 그쵸? 그러면 뭐 둘레의 최대값, 뭐 최소값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너네가 알고 있는 건 요거밖에 없습니다. 머릿속에. 그쵸? 그럼 둘레의 최대값을 구하라. 뭐 하면 돼? 2R 플러스 R 세타. 요거 하는 거야. 요거 하는 거야. 뭐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 넓이의 최대값 구하는 것도 또 식 쓰는 거야. 그러면 너희가 그동안 구해왔던 최대 최소값 구하는 공식들 있을 거 아니야. 뭐 예를 들어 2차 방정식 2차 함수 최대 최소가 있을 거고 또는 산수의 기하가 있을 거고. 그쵸? 되게 다양하게 존재할 거 아니야. 그쵸?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거지. 얘를 보고 이 넓이의 최대 최소 이거를 외운다? 선생님은 절대 추천 안 합니다. 그럴 거면 암기 과목 공부하시는 게 나아요. 수학을 그렇게 해서 풀려고 하면은 결국은 쉬운 문제들은 풀리겠죠? 쉬운 문제들은 그거 활용하면 그냥 바로 나오게끔 쉽게 주니까. 근데 조금만 꼬아놓으면은 그거를 활용을 못하게 주는데 왜 외우냐.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7번 내용은 선생님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넓이 최대 최소 구하 최대값 이런 거 구하라는 건 그냥 진짜 너희가 아는 식 갖다 써서 2차식을 만들든 뭔가 만들면 돼요. 그냥 만들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외우지 말고 하자. 그래서 뭐 그런 거죠. 문제에서 이렇게 주는 거야. 문제에서 둘레를 줘. 둘레. 야, 너 부채꼴 둘레가 7이야. 예를 들어서. 그리고 반지름 R이야. 그래 놓고서 둘레가 7이니까 7 빼기 2R이 요 호의 길이죠. 맞죠? 그래 놓고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2분의 1 R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R 2분의 1 7 마이너스 2R 아니야? 이거 최대값 못 구해? 2차식이죠? 2차식 최대값 구하시오. 그쵸? 그럼 그때 R도 구할 수 있잖아. 다 찾을 수 있네. 이렇게 찾는 겁니다. 이런 식들을 많이 알고 계시면 돼요. 이런 식들. 됐죠? 그래서 이거 오늘 두 번째로 좀 필수로 외워야 되는 식입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삼각함수에서 기본 개념입니다. 기본 개념.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들이야. 그래서 동경이랑 시초선에 대한 얘기 했었고, 동경이랑 시초선에 대한 얘기 했었고, 그걸 이제 각을 표현할 때 우리가 일반각으로 표현을 하기로 약속을 한다. 근데 다행이라고 하면은 그건 있어. 일반각을 많이 써먹진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각을 쓰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왜냐면 그 각의 범위를 항상 줍니다.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주는 범위가 0부터 2파이까지야. 360도까지. 보통의 범위를 제일 많이 주는 게 0부터 360까지 줍니다. 그러니까 2파이까지죠. 라디안 단위로 표현했을 때는. 그 안에서 해결하기 때문에 한 바퀴 이상 도는 거를 잘 구하라고 주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너희가 일반각 표현은 그렇게 자주 써먹진 않을 거라서 그냥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된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일반각 표현을 안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삼각 방정식이나 이런 데 갔을 때 일반각으로 찾으라 그러면 무수히 많이 나와요. 해가 범위를 안 주면. 그러니까 sin x가 3분의 1이 되는 걸 구하시오, 2분의 1이 되는 걸 구하시오, 이런 거 하잖아. sin x가 2분의 1이 되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사실 2분의 1이 언제야? 30도일 때? 그 6분의 8일 때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실제로 sin x가 2분의 1이 되는 거는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많아요. 그러면 범위 안 주면 그거 어떻게 찾을 건데? 못 찾죠? 못 찾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0부터 360도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202파이까지 형태에서만 찾는 경우가 더 많을 거다. 그래서 일반각은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4분면 이거 중요합니다. 4분면이 중요한 이유는 나중에 삼각함수를 배우고 나면 이래서 4분면을 필수로 알아야 되는구나 라고 나올 거예요. 왜냐면 4분면에 따라서 사인과 코사인 탄젠트 값이 부호가 정해져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부호를 정하는 게 그게 몇 4분면의 각인지에 따라서 부호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호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4분면은 중요하고, 호도법은 우리가 이제 각을 새로 바꾼 거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호도법에서 뭐 주저리 설명이 많고 결국은 뭐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을 때 1라디안이고 그걸 어떻게 해서 막 바꾸고 했을 때 결론은 뭐다? 180도는 파이 라디안이다. 그쵸? 그쵸? 다 제쳐지고, 그리고 나서 여기는 많이 지나다니네. 거의 나 있으면 일주일에 한 4-5번 들리는 것 같은데. 우리 모두 여기 많이 지나가는 거지. 자, 아무튼 요 둘레와 넓이, 부채꼴의 둘레와 넓이를 이제 새로 정의해서 나타내는 형태의 식을 꼭 알고 계셔야 한다는 거. 그렇죠? 라디안 단위로 표현했을 때 나타내는 거.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그 표에 나왔던 60분법 0, 30, 45, 60, 90, 120, 135, 150, 180 쭉 해서 호도법으로 나타냈던 거 있죠? 그 중에서 0도부터 90도까지는 꼭 머릿속에서 좀 인지를 하고 잘 익숙해져 있어야 합니다. 익숙해져야 해요. 이게 핵심이라는 거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보면서 이제 또 얘기를 해봐야겠죠? 자, 문제 봅시다. 1번 186페이지 1번. 자, 동경의 위치를 좌표 평면에 나타내고 몇 사분면의 각인지 표현하시오. 사분면 표현하라는 거네. 자, 첫 번째 480도부터 그럼 360 기준으로 나눠야 돼요. 360 플러스 몇이야? 120. 그럼 한 바퀴 돌고 90도, 120 이 정도 오는 거죠? 그쵸? 1번. 자, 2번 930도는 360 곱하기 3은 너무 많죠? 너무 많이 넘어가죠? 그래 2까지 플러스 몇 도?
110. 210. 그러면 대충 130도, 180도 갔다가 30도만큼 더 가는 이 형태로 되네요. 그쵸? 3, 4분의 각이네. 자, 다음. 마이너스 780. 그러면은 마이너스 360에 몇 바퀴? 얘는 오버가 돼야 돼요. 3바퀴. 3이야, 3. 722 다음 한 번 더 넘어가야 돼. 그리고 몇을 더 해야 돼? 340? 300이요. 300이야? 300 아니고 1080이니까. 1080. 아, 그러네. 300. 300. 그러면은 270을 간 다음에 30을 더 가는 거죠?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얘랑 얘랑은 또 원점 대칭이죠. 요 크기와 요 크기가 같잖아. 30도. 맞지? 이런 것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마이너스 1020은 마이너스 1020이지? 마이너스 360에 또 그냥 3만 곱하면 1080 60만 더하면 되죠? 그쵸? 그럼 얘도 60도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맞아? 그럼 요것도 알 수 있는 게 여기 30이니까 얘네들이 y축 대치. 그쵸? 이런 것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는 거. 자, 다음. 잘 봐. 이제 일반각을 표현할 때 이런 거는 좀 일반각을 잘 표현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자, 세타가 이사분면 각이래요. 그럼 이사분면 각이니까 이 세타의 범위를 찾아야 돼. 세타의 범위는 그냥 찾는 게 아니라 세타 그냥 이사분면이니까 90부터 180 아니에요. 그러니까 2분의 파이부터 파이 아니에요 라고 하면은 틀려요. 2분의 파이부터 파이 180까지니까 그쵸? 이렇게 하면 틀리고 항상 말하지만 그냥 이사분면이라고 했어. 10바퀴를 돌고 이사분면을 가도 되고 반대로 20바퀴 돌고 이사분면을 가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이사분면이라는 말을 했을 때는 세타의 범위가 특별한 측정된 게 없잖아. 이럴 때는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2n 파이 플러스 이렇게 들어가야 돼. 일반각으로. 됐어요? 됐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2분의 세타의 범위 2분의 세타가 나타낼 수 있는 사분면을 찾으라는 거야. 맞죠? 자, 그러면 양면에다가 일단 2분의 세타의 범위를 찾아야 되니까 다 2로 나눠야겠네. 맞죠? 2로 나눠. 그러면 n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고요. 2분의 세타 n 파이 플러스 파이입니다. 맞아요? 뭐 이상한 거 없지? 2분의 파이. 됐죠? 됐죠? 그러면 이제부터 뭐 하냐면 찾는 방법이 있어. 뭐 책처럼 활용을 해서 찾아도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책을 어떻게 찾는지 모르겠는데 숫자를 대입할 거야. n이라는 건 결국 정수잖아요. 그쵸? 그러면 먼저 0을 대입해봐. n이 0을 대입해봐. 그럼 몇부터 몇이야? 4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여기죠. 맞아요? n이 0일 때 4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그 다음 n이 1일 때는 2분의 세타는 1이면 몇이냐?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부터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까지. 맞아요? 그럼 너희가 각도를 생각해봐. 얘가 180에서 45도 더한 거고 180에서 90도 더한 거 사이죠. 그러면 180에서 45도 더한 만큼이 여기 정도일 거고요. 그쵸? 여기부터 90도까지 요 사이잖아. 그러니까 요 사이와 요 사이잖아. 그러면은 다음 거를 봐봐. 3을 봐봐. 2를 봐봐. 그럼 2를 보면은
2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부터 2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까지. 그럼 2파이는 360도잖아요. 그럼 한 바퀴를 돌아와. 그리고 4분의 파이 요만큼이었잖아요. 그리고 한 바퀴를 돌고 2분의 파이 요만큼이 또 여기네. 그럼 3일 때 다시 어디로 가? 여기로 가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그려질 수 있는 범위가 여기입니다. 그쵸? 숫자를 넣어서 찾는 거예요. 규칙을 이용해서. 그래서 얘가 그려질 수 있는 사분면은 어디야? 1, 4분면과 3, 4분면을 가리죠. 그렇죠? 그래서 2분의 세타의 범위는 1, 4분면과 3, 4분면이다 라고 나타내줍니다. 됐죠? 됐죠? 잠깐 문제가 몇 개 정도? 2개? 몇 번까지 4번. 2개만 하면 마무리야. 뭐 내가 여기 문 열어줄 테니까 여기로 나가면 가게 해줄게. 한 명씩 가도 돼. 여기로 나가는 건 인정할게. 그 정도의 능력, 그 정도의 간절함이라면 보내줘야지 뭐. 그거는 어쩔 수 없잖아. 그렇게까지 가겠다면은 나는 말리지 않는다. 대신 저 문으로는 못 나간다. 자, 요거는 자, 첫 번째 이거 하기 전에 시간 줄 테니까 그 발전이랑 확인 줄제 앞에 거 2개 한번 풀어보래. 좀 익숙해진 상태에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한번 풀 시간 줄게.